미스터 플리 TV의 김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씬 구성을 씬 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서 강의에 계속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닷속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작업을 할 때요. 사실 중급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렌더링에 대한 어떤 종류 중에서 커스틱스 렌더링이라는 게 있고 라이트 맵으로 렌더링을 그 매터리얼을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하면은 실제 바닷가 심해 혹은 해안 근처 이런 데서 바다 쪽 아래쪽을 보고 있는 그런 씬을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근데 저희는 이제 기초 파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기존에 있는 어떤 세팅 가지고 셋업을 하는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물을 먼저 좀 만들어서 공간감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미리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닷가에는 이런 어떤 해저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하나 꺼내 놓고요. 랜드스케이프로 이렇게 제가 좀 구성을 미리 좀 해줄게요. 그러고 예를 들면 이거 5,000이고 1,500이고 3,500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 정도 이제 와꾸에서 시작할 건데 저 뒤에 이런 어떤 뭐 산 같은 게 있다. 혹은 이제 여기 세팅 값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C레벨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저 같은 느낌이 최대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H 레벨 조절하지 맙시다.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요거 체크하시면 이제 멀티프랙타를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완전히 이제 바다 밑바닥 있죠. 해저면 완전히 그런 거 작업할 때 좀 많이 쓰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스페리컬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양을 또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웨이빙 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처럼. 저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뎁 세그먼트가 있고요. 세그먼트 일단 150개 정도 하고 러프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를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공간감이 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그죠? 너무 똑같으니까 저는 이걸 4,500에 1,200에 2,000 정도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면을 잡아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또 그죠? 이 정도 할게요. 이게 이제 좀 공간감 있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은 저하고 옵션을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좀 바꿔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의외로 또 요즘에 좀 컴퓨터를 한번 바꿔야 되나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집에서 문서 작업용으로 쓰는 아이맥이다 보니까 사실 강의용으로는 적절치는 않은데 이제 업데이트를 곧 해야 되겠죠. 물 회사에서 강의를 제작을 하면 좀 편해요, 사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거는 잠깐 종료를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작업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이 강의를 녹화를 원래 회사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이브가 안 돼 있네요. 오토 세이빙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좋습니다. 해봤으니까 금방 하겠죠. 해봤으니까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렵게 안 갈게요. 이 정도 높이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나 카피해서 세이브를 계속 해주세요. 저는 좀 세이브를 아까 눌렀더니 낭패를 봤죠 한번 지금.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솎아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카피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쪽 면에다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뚫고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자체를 조금 낮춰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시 또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를 좀 웬만하면은 사이즈를 줄여서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형태를 가지고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은 건데 지금 쉽지가 않죠. 그냥 조금 옮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도 약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려졌다가 이렇게 왔다가 또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대마에다 하나 걸어줄게요. 대마에다 걸 건데 대마에 있는 걸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좀 내가 정신 못 차리죠 또. 이렇게 이 정도 할까요? 왔어 가서 이렇게 올 건데 옆에다가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바위에 가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충돌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공간감이 생긴다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앞에 대마에 걸렸을 때는 그 상어가 좀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이쪽이 좀 씹히네요 또 그죠? 씹히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가려 놓을게요. 안 씹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씹히는데 이것도 살짝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씹히죠. 좀 공간을 조금 띄울게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저는 이걸 원했어요. 이렇게 좀 쓱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생기는 걸 원했거든요. 오케이. 그럼 카메라를 일단 요 뷰로 지금 해놓고 얘네들은 제가 그룹을 줄게요. Alt G 해서 옵션 G 해서 랜드스케이프 그룹 카메라로 해놓고 지금 요 뷰가 저는 거의 카메라의 지금 최종 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리고 첫 뷰는 우리가 저기서 지금 나타나잖아요. 상어가. 그러니까 좀 줌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줌인을 한 상태에서 키를 하나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상어가 나타났죠? 이렇게 오죠? 이 온 각도를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가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강호가 다가오고 뚫네 또. 잠시만요. 이래네요. 쓸데없는 애가 하나 벌려버렸네. 가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다시 이쯤에서는 이제 좀 정면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왜 이러죠? sorry.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금 카메라는 아니고 딴 거 잡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얘가 이상한데 키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얘는 다 델리트 트랙 시켜버리고요. 이렇게. 얘도 지금 뭐 들어가 있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빠져나가게끔 애니메이션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 다 선택을 해서 스플라인의 소프트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이구야 여기 뭐가 거시기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천천히 이동해서 상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그럼 애니메이션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올 프레임으로 해서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좀 씬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은 레이아웃도 잡혀 있고 뭐 들어갈 만한 오브젝트도 다 들어와 있고 밀도도 채웠고 뭐 그렇구나 3D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밀도에 대한 부분들은 작업을 했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배경에 대한 매터리얼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트 씬에다가 라이트 집어넣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도 해보면서 렌더링 걸어서 에펙 가져가서 합성해보면서 여기에 좀 더 이런 라이트가 더 필요하겠구나 뭐 백라이트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을 해나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D로 사실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요 2D나 뭔가 뭐 일러스트 포토샵 이용해서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작업하는 작업하고는 그러니까 뭐가 더 레벨이 높다 이건 아니에요. 2D로 가더라도 엄청나게 멋있는 걸 만들잖아요. 그죠? 3D보다 더 멋있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 레벨에 대한 어떤 거나 퀄리티에 대한 부분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D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3D를 하게 되면은 버벅거려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볼게요. 플레이를 해서 램프립을 하나 걸어서 보겠습니다. 쑥 나타났죠. 그 다음에 상어가 쓱 와서 물방울도 좀 뻘뻘뻘뻘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와요. 코가 이상하게 생긴 상어가 이렇게 지나는 위를 갖다 이것들하면서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플레이. 속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 좀 더 꾸며볼게요. 얘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얘가 이 산을 넘을 때요. 이 부분 때, 약간의 모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로테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쯤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얘가, 어,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도 되겠다. 그죠? 살짝 뒤집어가지고. 뒤틀리네. 이걸 줬더니 뒤틀려버리네, 얘가. 그런 거죠? 아닌가? 뒤틀려버리네. 이게 이 아가리 부분하고요. 이게 안 맞아서 뒤틀려버린다. 다른 식으로 한번 줘볼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고. 얘로 움직일 수 있나? 얘는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얘로 움직이면 되겠다. 그죠? 얘를 잠깐 날릴게요. 뱅킹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얘를 이렇게 좀 뒤집을게요. 트위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좀 약간 꼬아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죠? 약간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얘가 몸을 쓱 꼬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스럽죠, 이게 더. 오케이. 뭐 이런 디테일 정도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을 하나 줄 건데요. 바닷속이긴 하지만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셋을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프리셋 서치 들어가서 뭐 마운틴 혹은 마운틴이라고 하면 마운틴 텍스처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은 락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 락에 대한 어떤 몇 가지라고 할 것도 없네.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그죠? 지금 제가 프리셋을 가지고 있는 게 락스 들어가면은 뭐 없어요. 예. 텍스처가 많이 없어요. 제가 락스 뭐가 있을까요? 락스밖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네요. 돌 뭐 이런 거 할 때 브릭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 패브릭도 다르고요. 스톤. 오케이. 스톤으로 또 쳐보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스톤은 좀 다른 의미의 스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쓸 수 있는 메터리얼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마블링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범프맵도 있고 하니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톤, 맞네, 그죠? 네,
but 저는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매겨볼게요. 이렇게 렌더링 걸어보는 거지. 괜찮네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통으로 넣을게요. 그냥 우리 뭐 통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뭐 산이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산인데 뭐 초록색 산이 될 필요는 없겠죠. 라이트 우리 2개 줬었는데 라이트 한번 줘볼까? 어떻게 되는지. 이 별로다. 그죠? 그래서 라이트를 하나 줄게요. 일단 하나 주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를 쏴주는 라이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쏠 거예요. 왜? 바다는 위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섀도우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섀도우의 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 레디어스 값을 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쟤 왜 저렇게 주지? 하고 의구심을 갖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앞에 강의에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라이트가 너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얘한테 나는 그림자가 탁 쏴주면 좋겠거든. 그림자가 촥 안 먹네요. 좀 가까이 가도 되겠다. 그죠? 너무 멀리 높이 있으니까는 그림자가 좀 죽는 것 같은데 그림자를 좀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느낌도 괜찮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이런 약간 광이 있잖아요. 이거. 차라리 라이트를요, 이렇게 하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얘를 카메라에다가 트레이션을 걸어 놓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나을 것 같아. 그게 트레이션을 많이 걸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게 빠질 것 같아, 왠지. 역광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리플렉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상쇄시켜 볼게요, 제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고요. 참치같이 보인다, 그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스카이라는 거 많이 쓰는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하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바다 속에 있는 애가 아니라 하늘 속에 있는 애처럼 돼버리거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되게 밝아지죠. 그러면서 스카이는 진짜 렌더링 할 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야외 씬을 연출한다면은 거의 그냥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로 나오는 애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베이직에서 스카이 선 갈아엎고 포그만 주는 거예요. 포그. 포그는 약간 블루 계열로 주는 게 좋겠죠. 왜? 바다 속이니까 블루 계열로 주고 이 하이트 값이 뭐냐면 얘는 이제 버텀에서부터 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개가 밑에 좀 깔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밑으로 네거티브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높이는 최대한으로 주고 이건 거리예요. 내가 얼마만큼 줄 건데 이건 덴시티 밀도에 밀도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개가 밑에서 위에서 지금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좀 가까워졌죠. 거리가 8만 미터, 8만 센티미터인 거예요. 그다음에 덴시티가 이 정도로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5만으로 바꾸고 80%를 한 다음에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로 주는 거야. 어때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게 바닷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연출이 나와요.
바닷속인가? 바닷속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실제 포그와 같은 느낌을 연출할 때는요,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여기서 이건 이제 어떻게 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높이를 높이 주니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블루 부분이 더 올라갔죠, 위로. 덴시티를 더 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뭐 250까지 주고 얘를 좀 더 가깝게 줄게. 그리고 노이즈도 약간 주는 거예요. 타블런스, 웨비 타블런스 같은 거 줘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느낌 쫙 평면으로 플랫하게 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웨이비가 좀 들어간 느낌. 자, 보시면은 라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 없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간감이 생겨버렸죠. 이 굉장히 쿨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떠한 작업물에도 희한한 공간감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딥 오션 포그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트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라이트를 광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조금 더 밝게 올려주는 연출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좀 밝아졌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리 포그를 깔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밝게 보일 건 밝게 보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상어한테 리플렉션을 준 이유는 좀 웻해 보이, 그러니까 좀 젖어 있는 느낌처럼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영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리플렉션에서요 렌더 타임이 조금 걸리더라도 러프니스를 좀 주세요. 러프니스를 좀 줘서 20 정도까지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레이어 샘플링 값을 8 정도까지 8 넘었다. 6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한 25 주고 6 주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메탈릭한 느낌의 그 리플렉션이 아니라 그죠? 좀 스무스해졌죠? 훨씬 더 아까보다 훨씬 더 스무스해졌죠? 완전 돌고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느낌이 싫으시면은요 그냥 리플렉션 자체를 꺼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젖은 느낌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 상어를 좀 이질감나게 피부를 만드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게 뭐 더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까이 왔을 때는 이렇게 보이더라. 바닷속에 있는데 뭐 상어가 상어답게 딱 뭐 완벽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아니면 이제 요거 내가 줬던 여기 있잖아요. 상어에다가만 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따로 하나 더 카피한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샤크 전용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샤크를 따라가긴 해. 근데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볼게요. 샤크를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체적으로 좀 다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샤크의 프로젝트 여기 라이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인클루드에서요 샤크만 집어넣는 거야. 샤크만 주는 거야 얘는 샤크한테만 지금 그죠? 빛이 영향이 가죠. 너무 밝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살짝 죽여서 샤크의 이런 힘, 요 느낌만 좀 나오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죠? 지금 보시면은 샤크 라이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어떤 형태라든지 인상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좀 보이게끔 잡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돌들의 조금 더 디테일을 보시려면은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그냥 하이퍼너브스 한 번만 줘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니까. 그래서 뭐 스크루 뭐 넙스 이런 식으로 정도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하이퍼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이퍼너브스를 주면은 확실히 좀 뭐랄까요, 부드러워져요. 그냥. 그다음 다음에 여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지. 이펙트에서 ambient occlusion 우리 많이 해봤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런 경계 부분이나 그림자가 안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임의로 그림자나 이런 경계를 위한 어떤 섀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죠? 섀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대신 렌더 타임은 좀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이 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닷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좀 껐어요. 제가 이 오션 포그라고 하는 친구를 껐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environm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by sky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environment로 만들었다. 뭐를 deep ocean fog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해. 얘는 더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해서 블루 느낌 딱 주는 거예요. 쇼킹할 정도로 간단해요. 얘는. 자꾸 실수를 하네요. 침착해. 오케이. 하고 enable enable fog로 해놓고 enable fog로 해놓고 enable fog에 이 값이 가야 되겠죠. 그죠?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strength는 100이에요. 이게 아까 density하고 같은 말이에요. distance는 아까 distance 똑같죠. 이걸 5000으로 잡아볼게. 얘는 대신에 높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앞뒤 그러니까 전면과 후면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왔죠. 한 1500 정도 잡아볼까? 너무 같다. 그냥. 3000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들어갔거든요. 50%만 해가지고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더 죽네. 색깔이 이게 더 죽어버리네요. 야, 이 칼라감이 안 나오니까 다 죽어버린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80 정도만 주고요. 2500까지 줘볼게요. 그럼 좀 이렇게 보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 폭으로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많아요. 폭으로도 줄 수도 있고 또 뭐 라이트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거는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 제가 라이트로 이렇게 뭐 그런 포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모크 효과 같은 거 주는 거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거 3.5까지 줘도 되겠다. 이제 대신에 이제 얘는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요. 단순한 것만큼 스카이로 준 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요. 그죠? 스카이로 준 거랑은 확연히 눈에 다르게 나와요. 디테일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위아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값들도 조절이 가능하면서 뎁스까지도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팅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뎁스를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 작업을 하면서 꼭 어떤 그 리얼리티를 주시려면은요
리얼리티라고 실사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뎁스 오브 필드라는 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오토 포커스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블러, 백그라운드 쪽은 다 블러링 처리하는 거고 이건 디스턴스 가지고 블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포커스 오브젝트는 뭘로 할 거니? 라고 하면은 나는 상어로 할 거예요.기 때문에 포커스 오브젝트를 샤크 바디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샤크 바디에 타겟이 걸릴 거란 말이죠. 지금은 안 보여. 왜냐? 여기서 우리가 옵션이 있어요. 포커스 잡았죠. 그러면은 디테일스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DRF 맵 프론트 블러와 리어 블러, 앞쪽 블러와 뒤쪽 블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샤크 바디를 포커스로 줬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얘 디포머지 지금. 그러면은 샤크 바디를 주면 안 돼. 어차피 같은 동선 값이면요 이걸로 조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센터 쪽이거든요. 보시면 이 포커스 디스턴스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어 쪽을 잡고 이거는 이제 여기 디테일에서 보시면은 리얼 블러 쪽이에요. 뒤쪽 블러 어디까지 줄 거니?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점점점 진하게 줄 거야.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점점 진하게 줄 거야. 이게 이제 프론트 쪽이잖아요. 블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렌더링 걸어본다. 그러니까 포커스 작업을 좀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보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테스트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테스트가 진짜 중요해요. 아마 시니어 뭐 급의 어떤 위에 사수나 이런 분들이 회사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여쭤보세요. 왜 테스트가 중요한 건지, 왜 트레이닝이 중요한 건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프론트 쪽도 블러가 먹죠. 그래서 지금 딱 상어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그죠? 여기 블러가고 콜? 그러면 이제 세팅에서 이걸 스트렝스를 줘도 되지만은요. 줘도 되지만 오토포커스를 또 주면은 또 달라져요. 나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블러에 대한 어떤 이 감도가 더 격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씬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타임을 제가 자꾸 타임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수업이 아무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도 마찬가지만요. 20분에서 40분을 넘어가면은 되게 지루해요. 공부 막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최소 20분에서 최대한 50분, 1시간까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아도 1시간까지 끊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합성이라든지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커스까지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읍스, 오토포커스를 넣었더니 이것까지 잡아 먹어버리네. 그죠? 오토포커스를 제가 끌게요. 그래서 이만큼만 확인해 볼게. 이걸 백그라운드로 인식해서 백그라운드 블러로 지금 블러링을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10으로 줬잖아요. 그랬더니 블러가 훨씬 세졌죠. 근데 어차피 이 강도나 이런 것들은요 시나포드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은 블러 지금 백그라운드 블러를 줬더니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날라갔죠. 그죠? 이런 포커스 작업은요 여기서 렌더링 걸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렌더링 걸어서 가져 나가면 절대로 안 돼. 수정하게 되면은요 한 프레임 수정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분짜리 렌더링 걸었다 그러면 1분짜리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는 무조건 포커스 주고 이런 인바이러먼트 주는 매핑은요 그러니까 씬에다가 매핑하는 일단 인바이러먼트적인 어떤 환경 구성에 대한 매핑이나 세팅은 무조건 멀티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멀티패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에펙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단 에펙에서 필요한 플러그인이 사파이어 플러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파이어를 구매한 PC가 구매한 게 맥용은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로 제가 합성은 또 컴포지트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모든 이 샤크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는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이런 거 이름 다 바꿔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손을 대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렌더 세팅에서 컴포지트 렌더링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모델링 파트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니까 다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좀 알딸딸한 상태예요. 좀 약간 피곤한 상태라서 오늘은 제 얼굴을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